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와우의 차트 여신 감은숙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어떤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앞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치 관련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임박해지면 제가 정책주들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어떤 후보를 논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에서 가장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이 아마 정책으로 공통적인 정책으로 나올 수 있을 듯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예상을 해보고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 짚어본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보유하셔서 물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규 매수 관점들을 보더라도 좀 굉장한 어떤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 공부가 되지,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정치 정책 테마주입니다. 일단 제가 뽑아본 정치 정책 테마주는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지난 대선 때에도 아마 나왔던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치 정책주. 자,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정책입니다. 복지 관련이고요. 두 번째 입시제도 및 교육 정책입니다. 또 2022년부터 수시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제도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어찌 보면 현 정부에서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요 키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교 안보 정책 계속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또 외교 안보 불감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외교 안보 정책과 경제 민주화 정책 또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루어드렸던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와 관련된 국가 재난으로 등록할 만큼 환경, 대기 오염, 친환경 정책들이 꼭 이번 내년 2022년에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제가 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 저출산 관련주, 고령화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출산 관련주 하고 얘기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 세 종목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세 종목이 같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9년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65세의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도부터 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1%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또한 거의 제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급부로 저출산 관련주는 곧 고령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던 것처럼 6세까지 지원하던 이 양육비를 7세까지 1년 정도 더 10만 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공개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1년 동안 10만 원씩 1년을 더 준다고 120만 원 더 준다고 안 낳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네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늦게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 개인주의 성향과 또 1인 가족들, 소형 가족들, 소수 가족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더 사회 유행처럼 퍼지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나오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1년 10만 원씩 더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안 낳는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든가 하는 게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가방컴퍼니, 보령미디앙스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실 거라 그랬죠? 저는 아닙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식이 가장 최고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포커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 고령화 관련주, 치매, 관절, 치아, 의료기 관련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산율 개선에 따르는 반사효과주식. 출산율이 개선이 돼야지만 보령메디앙스, 아가방컴퍼니 같은 아기용품 종목들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주, 치매. 이 고령화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치매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공부하셔서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치매 안 걸리십니다. 10원짜리 고스톱 어디 경로당 가서 치시는 것보다 주식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소소하게 매매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치매 예방에 좋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제 그러면 과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임 치료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2019년도에 흑자가 됐습니다. 2019년도 흑자니까 2018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없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뭐 5천 한 3,400원대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6,000원대까지 훌쩍 넘어서 30-4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 구간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굉장한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그런 종목인데요. 그럼 이 종목은 왜 저출산 관련주로 차태현 가문숙 대표가 보느냐. 유전자 검사로 태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그러니까 즉 노산 일대 그다음에 산모의 고령화 및 기형아 기형 신생아를 방지하는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다. 얼마 전에 이 종목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운증후군을 미리 진단하는 진단키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면서 올랐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집중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거 흑자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흑자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젠, 요것도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이긴 하나 이제 배당률이 없고요. 대주주 물량이 요건 좀 작은 기업이에요. 자, 그럼 마크로젠은 뭘 하는 기업이냐? 유전자 및 유전체 게놈 분석 진단키트로 난임 치료를 관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저출산에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차바이오텍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차바이오텍이 이게 왜 저출산 관련주, 난임 관련주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것도 2019년도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예. 자회사 차헬스케어가 자회사에서 호주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업체 CFC 글로벌을 인수를 했는데요. 바로 이 호주에 있는 CFC 글로벌이 호주의 난임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난임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기용품 관련주로 보겠습니다. 아가용품. 이제 요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고령화 쪽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아기용품 먼저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미용 티슈, 화장지,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삼성출판사, 유아동 영어교재, 오프라인 서점과 소셜 쇼핑.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어가죠. 핑크퐁 때문에 주가 급등했다가 단일가 매매를 보여주고 나서 단일가 매매가 풀린 날부터 시작해서 조금 주가에 하락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죠. 목요일 날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요 세 가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기업 소개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유업입니다. 분유, 시유, 발효유, 치즈, 카페믹스 등의 어떤 음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남양유업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기업 내에 어떤 그 문제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부분, 필로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또 주가의 흐름들이 급락을 하면서 국민의 외면을 당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팜은 뭐냐면 아토피 보습제예요. 아토피 보습제가 예전에는 신생아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에 저도 20 몇 년 전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저희 큰애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막 접히면서 막 상처가 나서 긁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환경의 문제,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성인들도 아토피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아이도 벌써 22살인데 벌써 성인이 됐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아토피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아토피 보습제도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아 의류, 완구류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쪽에와 함께 이 아가방 USA를 비롯해서 연태 아가방 유한공사 등 5개의 연결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매출이 94%, 해외가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 34%, 인보복 브랜드, 데스티네이션 등 뭐 마터니티 등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보령메디앙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완구, 발육용품에 패션에 이르기까지 수유용품, 스킨케어 등을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임상의 과학적인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의 천진 법인도 설립했고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 실적 보시면 흑자를 유지하긴 하나 흑자의 이유가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를 잘해서 흑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발생으로 나오고 있고 2019년에는 유통채널과 코워크를 통해서 손익이 높고 또 매출 증대를 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유일하게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게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패션, 코스메틱, 이커머스 등 아가용품 말고 그 외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3개 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티몰에 입점을 해서 이 바로 세 가지 종목들은 중국 소비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셋 다 세 군데 다 중국의 또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투세븐 기업 실적,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고 주력 사업이었던 패션 사업 부분이 단기에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두 종목보다는 제로투세븐이 꼭 영유아 용품 중에 나는 이런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로투세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오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팜, 또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등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조를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품과 헬스케어 관련으로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런 화장품을 제외하고 먹거리에까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아토팜은 이 제품력과 소비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래서 한국 브랜드 파워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 13년,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1위를 차지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실적 흐름들도 보시면 양호한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아토팜, 또 리얼베리어 등의 대표 브랜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제로이드와 더마비의 고성장도 앞으로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도 4분기에 런칭했던 건강식품, 이 식품과 또 프로비라이프에 대한 판매 호조가 수익성을 더 증가시키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로이드 병원의 매출의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제가 보는 시각과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시각하고는 좀 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출산을 하지 않으면 보령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의 실적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을 해서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소비를 통해서 엄마들의 소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종목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 관련주는 난임 관련주, 노산 관련주, 또 기형아 예방 관련주, 진단키트, 다운증후군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관점과 함께 이제 고령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연결이 된 건 무조건 저출산이 되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화 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자, 이제 고령화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난임하고 그리고 영유아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유아보다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고령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노령 인구가 7.1%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이 2020년도인데 벌써 20년 동안을 인구 고령화, 노령화 사회를 가지고 있다,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 고령화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의료기기 관련주를 먼저 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관절 관련주들 어르신들 보면 어디가 특별하게 뚜렷하게 아프지 않아도 무릎 뭐 이런 데는 관절은 고질병으로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관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도 많이 생기고 의료보험도 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치아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치매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우리가 치매는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주식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하신다면 너무 이제 무리만 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는 세움메디칼, 차바이오텍, 시우메디칼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관절 관련주 중에서는 오스코텍이나 코롱티슈진. 코롱티슈진은 보시 마십시오. 이미 이제 골관절염, 인보사 타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열을 하긴 했지만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네이처셀, 큐렉소 등이 있고 치아 관련주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메타바이오메드, 바텍 등이 있고요. 치매 관련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시트리, 신신제약, 진양제약, 모나리자, 오스코텍, 메디프론, 네이처셀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모나리자는 이 성인용 기저귀 관련주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려면 열심히 주식하시고 또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 꼭 드리고요. 자, 세움메디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흡입기, 도뇨용, 위장용 이런 기업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튜브 등의 다양한 소모성 의료기기를 제조하면서 수입해서 판매함으로 고령화 관련주가 됐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아까도 제가 난임 관련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이 유래망막 색소상 피세포를 통한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관련주로 묶이기 시작을 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안구 관련 쪽을 보시면 휴비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과 및 안경 등을 다루고 있는 종목이고 휴비츠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이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또 안과 용품을 다룰 때 휴비츠가 또 수출을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동 렌즈 미러라든지 근접 시력 진단기라든지 세극 등 현미경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고령화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로쪼라는 종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로쪼가 똑같이 방금 휴비츠와 같은 안구축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콘택트 렌즈 생산 업체예요. 당사 매출 중에 50% 가까이가 원데이 렌즈 군에 속하고 있고요. 일반 소프트 렌즈뿐만 아니라 치료용 렌즈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노안용 멀티포컬이라는 노안용 렌즈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생각하실 때 어르신들이 무슨 뭐 렌즈를 끼겠어라고 하지만 제 세대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그런데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렌즈를 20, 30대 끼셨던 분들은 아마 요 50대, 60대 지금 되시는 분들은 렌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노안용 돋보기를 낄래 렌즈를 낄래 하면 저 같아도 렌즈를 낄 것 같거든요. 이 노안용 렌즈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난시용 렌즈 등을 통해서 기능성 렌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터로쪼를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 중에서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심장 제세동기라든지 전문 의료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 오텍 같은 경우도 의료 관련주로 왜냐하면 장애인 승용차, 장애인 버스라든지 또 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 차량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을 보면 오텍 이후에 셀로메드, 오스코텍이 있습니다. 이제 관절 관련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절. 저도 벌써부터 무릎이 살짝 아플 때도 있긴 한데요. 자, 셀로메드. 의료기기, 동정이식제, 수술용 고정체, 인공관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인체 조직과 인공관절 등을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고령화 종목이고요. 오스코텍이 다공증과 관절염. 자, 그러면 코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관절 관련주, 골관절주들의 반사이익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본다라면 셀로메드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네이처셀을 또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얘도 지금 고령화 관련주로 관절염 치료제가 나오면서 편입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또 관절염 관련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을 해서 이중항체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주력 제품으로는 위암, 유방암 관련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난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큐렉소가 또 있습니다. 자사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치매입니다. 자, 치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지능, 의지, 기억 등의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를 받는 건데 2017년부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로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농담 삼아 제가 얘기를 했지만 2018년 2월부터 2018년 2월 달에 20년부터 29년까지 치매 연구 개발 사업에 1조 1,05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 정책으로 잡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시틀이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고령화 주로서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치매, 엑셀시 캡슐이라는 치매 증상 치료를 치료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도 중추신경계 치매 치료 예방제로서 유로메드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 관련주를 보실 때에는 예방 종목과 치료 종목 또 보조식품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치료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중추신경계용제 뇌기능 장애 증상 개선제 뉴라렌정 그리고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증상 요거 중요하죠. 알츠하이머라는 단어 형태의 치매 증상 치료제 센티페 질정이 노인성 치료제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프론 치매 진단 키트와 치매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진단 키트 알아보는 거죠. 자가 진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인제약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임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대웅바이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리셉트 치매 치료제를 생산해서 뇌 기능 개선제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것도 줄기세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서 네이처셀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뭐 유한양행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치매 치료제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이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7년 8월 미상 실험 이후에 19년도에 3월에 모집을 완료한 그런 기업입니다. 식약청에서 중증도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이상 계획 승인도 받은 그런 기업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고령화 관련주들을 이제 언급해드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분명히 핵심이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주에서는 치매, 저출산에서 이 아이들 관련주 영유아 중에서는 난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정책 테마주로서 그리고 또 못다한 이야기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